중동 전쟁으로 미국 대학가에서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격돌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비밀의 장막 군사작전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중동 주둔 미군들에게 경계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안약 26종에 대해 감염과 실명의 위험이 있다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한랭전선이 미 전역을 강타해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미 국립기상당국이 예보했습니다. 미국 자동차연합노조가 회사 측과 임금 인상 합의 타결로 6주 만에 파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미국 대학가에서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격돌하면서 위협과 폭력 사태까지 빚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반유대주의 위협 메시지까지 범람하면서 유태계 학생들이 공격받고 있으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은 하마스 테러 분자 지지로 오해되면서 대학이나 주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미국 대학가에서부터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유태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가에선 유태계 학생들을 공격하라는 위협적인 온라인 포스트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1일 보도했습니다. 유태계들이 많은 뉴욕시에 있는 쿠퍼 유니온 대학가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도서관에 유리벽을 두들기며 유태계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있는 튤레인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일부가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려 하자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이를 저지하려다 난투극이 벌어져 유태계 학생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스탑 반유대주의라는 단체는 반유대주의로 위협하는 사건이나 사례가 하루에 20여 건에서 현재는 5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넬대의 메시지 보도에는 유태계 학생들을 보면 집까지 따라가 죽여라라거나 총기를 가지고 캠퍼스에 와서 유태계 학생들을 쏘라는 등의 위협을 부추기려는 익명의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반유대주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한 스탠포드 대학 강사는 수업 도중 한 학생을 교실 코너에 서게 한 다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한 짓이라고 말했다가 파문을 일으키자 학교 측에서 강의를 중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각 대학가에서는 상당수 시위대가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는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를 영토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은 없애자는 뜻이어서 대표적인 반유대주의 시위대의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폭력 사태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과 이스라엘 보복전으로 이어진 중동 전쟁으로 대학가를 비롯해 미국 사회에서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하고 익명으로 폭력 사태를 부추기려는 상황이 놀랄 만큼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학가는 물론 버지니아 내 커뮤니티에서 반유대주의나 다른 종교에 대한 위협과 폭력 사태를 신고받아 즉각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립대학들에게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단체들을 해산시키도록 요구해 사우스 플로리다 주립대학 등의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이 활동을 중지당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촉구하는 친팔레스타인 활동까지 하마스 테러 분자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몰아붙여 활동을 중지시키고 있다는 강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 지상전으로 가자 지구의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진입해 시가전까지 벌이게 되면 중동 전쟁이 훨씬 격화될 위험이 높아 미국 내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간의 갈등과 폭력 사태도 한층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으나 재래식 전쟁과는 크게 달리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게 하는 비밀의 장막 군사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 중동 지역 주둔 미군 4만여 명에게 경계태세를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2단계 지상전은 재래식 전쟁과는 판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하마스는 물론 다른 국가들도 잘 알지 못하게 만든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어 비밀의 장막 군사작전으로 불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이스라엘의 비밀의 장막 군사작전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북쪽과 중부에서 동시에 불도저와 탱크, 장갑차, 보병들을 진입시키고도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36시간 후인 28일 저녁에야 2단계 전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사상 유례없는 폭격을 퍼부은 후에 불도저로 길을 다지면서 탱크들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 하마스 타겟에서 포격하는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인구 59만으로 팔레스타인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를 2마일 거리에는 장갑차들이 4마일 거리에는 탱크들이 이중으로 둘러싸는 포위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마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서 사용해온 인터넷과 전화선을 잼밍으로 36시간 앞을 통시켜 하마스는 물론 가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중으로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있으나 아직 시내로 진입하지는 않고 있는데 진입 시에는 하마스와의 시가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여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격화될 위험이 급속히 높아지게 됩니다. 하마스 지휘부나 전투원들은 가자시티에 있는 10곳의 병원 지하 시설에 주로 은신해 있을 것으로 이스라엘은 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은 현재까지는 누구도 잘 모르는 비밀 장막을 쳐놓고 움직여 교전과 인명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가자시티에 언제 진입해 시가전까지 벌이느냐에 따라 전쟁 양상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현대 전쟁은 재래식 전쟁과는 크게 다르다면서 하마스를 제거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빨리 할 필요가 없으며 느리지만 정확하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가자지구 침공과 점령작전만큼은 피해달라는 권고를 이스라엘이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군사자문까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규모 군 특수부대원들을 이스라엘에 급파해 하마스 은신처를 찾기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 이들을 공격해 분쇄하는 특수전 기법 등을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이란 대리 조직들이 3,4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들을 열흘간 13번이나 로켓포와 드론으로 공격해옴에 따라 중동 지역 주둔 미군 4만여 명에 대해서도 경계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현재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쿠웨이트에 13,500명이나 있고 해군을 중심으로 바레인에 9,000명, 최대 공군기지가 있는 카타르에 8,000명, 미사일 방어망을 훈련시키는 아랍에미레이트에 3,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FDA 미식품의약국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안약 26종에 대해 감염과 심하면 실명의 위험이 있다면서 사용 중지령을 내렸습니다. FDA는 이들 안약들을 판매해온 CVS, 라이트에이드, 월마트, 타겟 등에도 전량 폐기하라는 지시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또 안약 파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CVS나 라이트에이드, 월마트, 타겟 등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안약 26종에 대해 사용 중지, 전량 폐기령이 내려졌습니다. FDA 미식품의약국은 25일과 27일, 30일 등 3차례 경고문을 발령하고 오버 더 카운터로 판매해온 안약 26종에 대해 소비자들에게는 사용하지 말라는 사용 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FDA는 또 이들 안약들을 판매해온 CVS 헬스, 라이트에이드, 월마트와 타겟 등에 대해선 선반에서 전량 치우라며 사실상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안약 제조사들도 전량 리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FDA는 이들 안약 26종에 들어있는 성분이 사용자들의 눈에서 감염을 일으키거나 심할 때는 시력을 상실시키고 실명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용 중지와 전량 폐기령을 내린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용 중지령을 받은 안약들을 보면 CVS 등에서 판매해온 루브리켄트 아이드롭, 젤드롭이 포함됐습니다. 또 멀티액션 릴리프 드롭, 마일드 모더레이트 루브리케이팅 아이드롭도 있습니다. 타겟에서 판매되온 앱앤드업 드라이 아이 릴리프 루브리켄트 안약도 꼽혔습니다. 월마트에서 팔아온 이퀴에이트 하이드레이션 루브리켄트 아이드롭도 들어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용량이 다르게 돼 있고 싱글 또는 트윈팩으로 판매되와 사용 중지된 안약이 26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약 파동은 실제로 외국산 아이드롭을 사용했다가 감염을 일으키고 실명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공포를 안겨준 바 있습니다.
FDA는 이번에 사용 중지된 안약 26종을 사용했다가 감염 또는 실명 피해를 실제로 입었다는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위험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소비자들은 물론 각 약국들에서 이들 사용 금지 안약을 썼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으면 메디워치로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한랭전선이 미국을 강타해 기록적인 추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립기상당국이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서부 지역에는 눈보라, 애리조나주는 동결경보, 캘리포니아 지역에선 산불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국을 휩쓸고 있는 한랭전선이 워싱턴에도 도착해 목요일까지 최고 기온 화씨 40에서 50대 중반에 머물며 맑은 날씨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외곽 지역 밤사이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다시 화씨 60도대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며칠 새 엄청난 기온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DC 메트로 인근은 해진 후 화씨 30에서 40도대로 떨어집니다. 할로윈을 맞이해 많은 아이들이 트릭 오어 트릿을 할 때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밤 시간, 영하의 기온과 함께 북서쪽에서 시속 10에서 15마일로 바람과 돌풍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으며 돌풍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요일 낮 기온은 화씨 40에서 50도대에 머물러 한 주 중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속 15에서 20마일 정도의 바람과 30에서 35마일 사이의 돌풍이 동반할 것으로 예고돼 진정한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목요일도 맑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화씨 50도에서 밤이 되면 다시 영하로 떨어져 춥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소 싸늘하지만 따뜻한 바람으로 최고 온도 화씨 60도 미만으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에는 다시 화씨 60도 중반에서 화씨 70도 가까이 오르면서 맑고 포근한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제는 반팔 셔츠와 소매 없는 티셔츠를 입었다며 오늘 일기예보를 체크하지 않아 충분히 따뜻한 옷을 입지 못했다고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리 날씨에 맞춰 옷을 잘 갖춰 입으려고 해도 일교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노약자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을 더 잘 살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원예 전문가들도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기 전 식물들을 실내로 옮기고 방한 대책을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UAW 미국 자동차 연합 노조가 회사 측과 합의로 6주 만에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사에서의 파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3대 자동차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4년 반 동안 25% 올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회사들에서의 부분 파업이 6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UAW, 즉 자동차 연합 노조는 GM을 끝으로 3대 자동차 제조사와 합의를 타결함에 따라 6주간에 걸쳐 벌여온 파업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연합 노조는 3대 자동차 회사 노조원 14만 6천 명 가운데 3분의 1인 4만 6천 명을 참여시켜 회사별로 단계적으로 파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자동차 연합 노조 지도부는 지난주 포드를 시작으로 크라이슬러와 다찌를 소유하고 있는 스틸란티스, 그리고 이번 주에는 GM과의 임금 인상 합의를 타결지었습니다. 이번 합의 타결로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의 근로자들은 거의 같이 앞으로 4년 반 동안 임금을 25% 인상받게 됩니다. GM과의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LG에너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직원들도 자동차 연합 노조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또한 GM의 다른 자회사들과 직종에 따라 차등이 있었던 2단계 임금 구조도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스텔란티스의 합의에서는 감원됐던 1,000명을 다시 복귀시키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회사는 1,000명 복귀 이외에도 배터리 공장에서 1,0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모두 5,000명을 증원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노조원들이 대략 회사 측의 제시보다 2% 정도 임금을 더 인상받게 되고 물가 인상률만큼 생활비를 조정해주는 콜라 규정도 적용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연합 노조의 회사별, 공장별, 단계별로 파업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대부분의 노조 요구를 관철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6주간의 파업으로 노조원들의 임금 4억 8천만 달러를 받지 못했고 노조 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또 노조원 신분과는 상관없는 근로자 2,500명이 해고됐습니다.
3대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 부품 배포 등에서 차질을 빚어 42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